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인 서사갈래와의 만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갈래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다음 또 대표적인 장르인 소설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 자,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 직접 소리내서 읽어본 작품인 카메라와 워커라고 하는 요 소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카메라라고 하는 거랑 워커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소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을 다 읽었을 때 이 소재들이 상징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한번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일단 두 명의 등장인물을 먼저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라고 나오는 고모라고 하는 인물이 한 명 나오고 그다음 또 훈이라고 하는 이 나의 조카가 이렇게 중심인물로 등장을 해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더라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먼저 일단 글의 구성부터 같이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본문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오빠 부부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 그다음 또 어머니는 조카 훈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다음 이제 훈이를 정말 이 나가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마치 정말 자기 자식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훈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훈이의 어떤 진로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로 이렇게 좀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와 훈이가 이제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훈이는 이제 문과를 선택했는데 나는 또 이과를 이렇게 추천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훈이가 이제 나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나는 훈이를 건설 회사의 측량 기사 보조 자리죠. 보조 자리에 취직을 시키고 이제 취직 후 훈이는 집에 연락을 하지 않더라. 훈이가 정말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2년간은 또 취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측량 기사의 어떤 정규직도 아니고 그 보조 자리 임시직으로 이제 취직이 되었는데 강원도 이제 산골에 가서 훈이는 이제 집에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더라라는 거 한번 떠올리시고 자 그다음 절정 부분 한번 보시면 자 훈이가 이제 연락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나 즉 고모 입장에서는 훈이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강원도로 훈이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훈이가 직접 겪고 있는 이런 고된 생활들을 보면서 같이 서울로 돌아갈 것을 이제 권하지만 훈이는 나는 고모가 이런 추천하는 삶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소설의 어떤 절정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말 부분에서는 나는 이제 결국 혼자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돌아오면서 훈이를 키워온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내가 제대로 키운 것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혼란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로 일단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앞부분 줄거리부터 우리 또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보시면, 자, 나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오빠 부부를 잃고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나이에 갓난아기인 조카를 이렇게 맡아 키우게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에서는 일단 나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 기본 개념에서 학습했듯이 이 소설은 일단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그렇죠.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인칭이라는 것이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 나는 자기의 어떤 내면이라든지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을 위주로 이 소설의 내용을 쭉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심리를 솔직하게 서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1인칭 중에서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봐둬야 될 것은 이 소설은 일단 처음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오빠 부부를 잃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 나가 느끼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피폐한 삶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훈이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소설의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으로 6.25 전쟁을 이렇게 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일단 어쨌든 조카인 훈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서 나와 어머니는 함께 남쪽으로 피란을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 그다음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지만 여전히 이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읽을 때는 여러분은 아마 훈이의 입장에서 많이 공감이 될 테지만 일단 그 고모의 입장도 한번 감정이입을 조금 해 보셔야 됩니다. 고모는 정말
자기 자식도 아닌 그 조카인 훈이를 정말 친자식보다 더 알뜰하게 그리고 미혼 시절부터 정말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서 키워온 그런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훈이가 안정적으로 살고 조금 더 잘 되기 바라는 그 고모의 마음도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뒤에 소설을 읽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모는 기본적으로 훈이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고모가 갖는 그런 직접적인 소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라고 나오는 이 고모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고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부분 줄거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본문 내용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이제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는 그 상황에서 훈이가 결국 선택한 것은 문과를 선택했더라. 하지만 이 선택의 과정에서 이 고모와 상의를 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그래서 일단 나는 이렇게 그런 문제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고 있더라. 그렇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훈이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국 이런 중요한 어떤 진로 문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마디도 상의를 안 한 것에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고 있더라라는 그 고모의 입장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도 대놓고 이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그다음 나의 어머니는 일단 문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더라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의 아들, 즉 훈이의 아빠였던 그 나의 오빠가 이제 그 어떤 사회 참여나 요런 문제 때문에 이제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 손주가 비슷한 길로 가는 걸 꺼려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훈이의 문과 선택 자체를 이렇게 나의 오빠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조금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머니, 즉 어머니는 오빠가 여기에서 말하는 오빠는 이제 훈이의 아빠, 즉 또는 나의 오빠 이렇게 지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문과를 싫어하는 좀 꺼려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빠 입장, 즉 훈이의 아빠 입장을 한번 돌이켜 보면 훈이의 아빠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밥벌이는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사회생활, 즉 돈벌이나 이런 것들, 즉 사회생활을 통한 그런 밥벌이는 한 적이 없지만 반대로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참여적인 운동, 즉 어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사회를 조금 비판하는 그런 사회 참여적인 운동에는 굉장히 관심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한 단계 조금 멀어졌지만 이렇게 사회 참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았고 근데 그것이 문과를 선택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 아들이 까닭 없이 죽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계속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심리 상태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나는 결국 지금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바로잡아 보리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로잡는다라는 걸 요 부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문과 선택을 어떻게 하고 철회하고 훈이를 어디로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걸까요? 이과로 선택하게끔 해야 되겠다. 요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근데 이 일을
훈이도 좀 아쉽고 고모도 좀 아쉽죠. 훈이도 선택하기 전에 고모와 먼저 상담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 고모도 반대로 담임 선생님을 먼저 찾아가기 전에 훈이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훈이의 생각을 한번 들어주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훈이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이제 훈이를 무작정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담임 선생님이랑 먼저 얘기하고 그 후에 이제 결론을 통해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근데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나는 훈이 앞에서 막 어떤 자기의 이런 이유를 설명하지만 훈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날카롭게 나를 쏘아보고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고모의 말에 동의를 하는 건가요? 반항심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고모에 대한 어떤 반항적인 이런 태도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간접 제시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간접 제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그치? showing 또는 보여주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아니면 극적 제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가 계속해서 훈이를 설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뭐 이렇게 인문계보다 이과가 좀 더 적성에 맞더라 라고 이렇게 훈이를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라고 이제 고모가 오늘을 또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또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데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들이 제일 잘 팔렸구나라고 하는 산업화 시대였구나라는 그런 배경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모는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살림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라고 이제 고모가 바라는 훈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쵸? 자, 그다음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겠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라고 하면서 어쨌든 문과에 대한 그런 고모의 부정적인 인식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일단 쭉 이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고모의 이런 비교되는 인식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것들을 문과 가면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나눠보자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냐 이거는 고모가 생각하는 가치관 즉 이과를 선택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자 반대로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것들은 고모 입장에선 문과를 가게 되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더라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도 계속 한번 보시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과를 가게 되면 돈을 왜 버나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을 하고 산다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이나 또 더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오늘 내가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 이웃은 어떤 걸 먹었지? 나만 이렇게 좋은 거 먹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더라. 라고 이제 고모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모 입장에서는 지금 문과를 선택한 훈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문과를 가게 되면 어떤 정신적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그런 문제에 몰두한다더라. 그치?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모는 어떻게 생각하더라? 굉장히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모, 즉 나의 그런 가치관이 드러나더라. 라는 거죠. 그치?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은 꼭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왜 사나라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 돈이라는 것은 왜 버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봐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자기가 왜
이제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당연히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들 공동체적인 그런 역량들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고모는 이제 훈이에 너무 훈이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훈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떻게든 너는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서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모 입장에서 지금 사회의 병폐를 도맡아서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너는 사회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말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러기를 바래라고 하는 고모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고모의 이야기를 쭉 들은 훈이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방금 고모가 말한 그런 부분이겠죠. 즉 사회에 순응하지 않고 사회의 병폐를 도맡는 사람 이런 것들을 지칭하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훈이의 말을 들은 고모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뭘 물어본 것도 처음이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다는 것을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만 그런 부끄러움도 하나의 이제 느껴질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확인하려는 훈이의 질문을 듣고 굉장히 당황한 그런 나의 모습이 또 그려지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요거 아까 나왔던 사자성어로 하자면 중언부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치? 중언부언하는 그런 나의 모습 이런 것들 나타나고 있고 자, 내 말에 감동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그냥 이과를 결국에는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과를 선택하자마자 훈이의 성적은 어떻게 되더라? 형편없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더라. 그치? 그러면 이거를 미루어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훈이가 이과의 적성이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치?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이제 요 1년이 지나게 되면 내년에 이제 진로를 이제 결정하게 될 건데 그때도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셔야 되겠지만 본인의 적성, 본인의 흥미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고민해보고 또 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좀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 계속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서 이제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서 훈이는 결국 대학 입시에서 낙방했고 재수는 싫다고 해서 결국에는 삼류대학의 공대에 있는 토목과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즉 고모가 선택해준 길을 따랐지만 결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로 문제로 이제 나와 훈이의 갈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새 조금 비슷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공학과가 정말 큰 인기를 누렸고, 그다음 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공학을 막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기 나오면 자동 취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드높았었는데, 요새 그 AI, 즉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이 컴퓨터공학으로 처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의 컴퓨터 공학을 이렇게 졸업했다 하더라도 요새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시대에 따라서 그냥 이런 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로 적성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내용 한번 보시면 자,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라든지 휴교라든지 아니면 조기 방학에 또 악순환의 연속이 일어나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에 또 등장하는 시대적인 배경은 민주화 운동 시대구나라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공대 출신이 제일 잘 나갔던 산업화 시대의 모습도 나오고 그다음 또 이렇게 데모나 휴교나 아니면 조기 방학 이 일어나는 그런 민주화의 운동이 펼쳐지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 또 오빠가 죽음을 맞이했던 6.25 전쟁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너무너무 걱정될 거 아니야. 혹시나 이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어디 끌려가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서 훈이한테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행여 그런 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기술자가 될 거니까 너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는 너가 얻을 수 있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끊고 오로지 자기 생활에만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그런 고모의 부탁이 나타나더라. 즉, 여기서 보면 고모의 생각이 또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 정말 내가 내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면 내 자식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서 막 고된 고문을 받고 아니면 어디에 데모하러 나가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 작품 초기에 설명을 드렸지만 고모의 마음도 여러분이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헤아려 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혹시 꿰매에 빠져서라도 그런 데 끼어들었다간 졸업 후에 취직도 못하고 인생 망친다라고 이렇게 공갈, 즉 협박처럼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훈이를 걱정하는 그런 고모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뒷페이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색시를 얻어서 일요일이면 카메라를 켜고 그다음 동부인 즉 부인과 동행해서 야외로 놀러 나가서 재밌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혼이를 가스라이팅 아닌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제목에 나왔던 첫 번째 소재인 카메라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고모가 바라는 삶이 이 카메라라고 하는 소재에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그냥 오로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여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카메라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더라. 즉 이렇게 삶이 너무 바쁘고 카메라 자체가 여가를 대표하는 장치잖아, 얘들아. 그래서 놀러 나가야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고 예쁜 곳을 가야 또 사진이 잘 나오고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카메라라고 하는 소재는 이 작품에서 어떤 여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하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모가 열심히 설교를 했지만 결국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결국 또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쏘아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나 행동을 통해서 심리 묘사를 보여주는 즉 간접적 제시, 쇼잉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전을 보며 짓거려 댔다. 나는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대학교 졸업반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어서 사줄까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훈이는 단호하게 어떻게 하더라? 거절했더라. 그치?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거 절대 내 인생에서는 안 가질 거야라고 하면서 고모가 강요하는 삶에 대한 그런 거부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또 이렇게 표출되고 있더라. 그치? 그래서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그런 훈이의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는 했지만, 군대를 가서 훈이는 또 어떻게 하더라? 금방 의가사제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훈이 지금 상황 보면 부모님 안 계시죠? 그리고 고모는 결혼했고, 그러면 훈이가 모셔야 될 게 지금 할머니 한 분 계시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가정 상황, 즉, 내가 가장인 역할에서는 이 군대를 만기까지 안 채우고 금방 전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정 사정 때문에 일찍 제대하는 것을 의가사 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입대했지만 의가사 제대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군대 병역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취직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은커녕 이런 중소기업도 문턱이 낮지 않더라. 그래서 굉장히 취업난이 심각했던 그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막상 대학 들어갈 때는 이공계가 선호됐었는데 이제 훈이가 취업할 때 되니 즉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봤더니 이공계보다 지금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인문계 출신들이 훨씬 더 취업의 문도 쉽고 그다음 또 높은 자리로 가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고모 입장에서는 약간 속상한 일인 거죠. 그렇지? 여러분 지금도 이공계 계열이 많이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는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즉 이 치안약수라든지 어떤 전문직들이 많이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근 10년도
10년도 안 되는 몇 년 전만 보더라도 문과 계열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원래 문과가 4반, 뭐 이과가 3반, 뭐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이과 가면은 그냥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문과들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이런 데 나와서 관리직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즉 문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거든. 근데 요새는 또 이런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많은 상황이 바뀌더라라는 거 같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를 원망하는 기색이 조금 더 안 보였다는 거였다. 그래서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 시험도 보고 막 노력을 했지만 근데 보는 족족 지금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공대 출신들이 너무 많고 근데 훈이는 또 성적이 떨어져서 삼류대학의 토목과를 갔으니까 아마 취업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자,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 또는 재벌이나 판검사 이런 고위직에 가길 바란 적이 없다. 그냥 평범한 직장 나와서 평범하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즉 안정된 생활을 원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뒤에 계속 보시면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그냥 대기업 들어가서 휴일에는 그냥 카메라 메고 여유를 부리면서 그냥 사람 사는 낙을 그냥 평범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랬다라고 하면서 나가 훈이에게 바랬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별거 없어 보이는 평범한 행복 또는 평범한 삶, 즉 안정적인 삶 이런 게 쉽더라 어렵더라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지를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러 가다 보니까 이제는 보러 가는 훈이도 미안하고 그다음 또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미안하고 서로 점점 미안한 그런 상황이 되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년이나 지났고, 근데 이제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훈이가 어느 날 와서는 고모, 나 이제는 해외 취업의 길을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해외 취업하고 싶어. 돈을 조금 이렇게 보태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훈이의 부탁에 대해서 고모는 또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보통 이제 진짜 자식 같은 애가 해외에 나간다 하면 그렇게 멀리 혼자 타국에 혼자 가는 그런 삶 자체가 걱정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훈이는 이 고모의 걱정하는 마음을 또 어떻게 지금 비꼬아서 받아들이고 있냐면 왜 돈이 아까워서 그래? 아니면 내가 해외 가면 고모가 할머니를 영영 모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고모의 마음을 조금 비꼬아서 보는 이런 훈이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굉장히 띵한 훈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라고 띵한 그런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그리고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국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담이라고 고민하는 그런 고모의 내적 갈등이 또 보여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봤을 때 훈이가 고모의 진심을 뭐 하고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아, 오해하고 있구나. 고모의 진심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런 내면 심리의 서술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계속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즉 훈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겪은 어떤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서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를 치유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봤을 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이런 일까지 오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오빠 부부가 이제 사망을 했고, 그다음 훈이를 정성스럽게 키웠고, 훈이에 대한 마음은 나는 진짜 진심인데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봤을 때 전쟁의 상처와 연관된 어떤 나의 삶의 목표, 즉 훈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 땅에서 겪었던 나의 상처를 다 뭐 할 수 있더라 치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꾸 훈이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훈이 인생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모의 속마음과 아니면 고모가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고모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을 직접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직접 제시를
직접 제시가 가능한 이유는 이 소설 자체가 뭐이기 때문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내용 계속 한번 보시면, 자,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이 훈이에게 전해졌다, 못 전해졌다, 전해지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나의 속마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자, 문득 이 녀석 치닥거리에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나는 그래도 일단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자, 헤어 취업은 당분간 보류해라.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맘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네.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꿔서 뒷문을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 되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문은 그냥 진짜 합당한 방법, 즉 면접을 보고 서류를 내고 등등 이런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네. 그러면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서 뒷문을 한번 알아보자. 즉 돈을 써서 어떤 부정적이고 좀 불공정한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모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훈이는 또 이 고모의 말을 듣고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죠? 라고 하면서 또 고모의 생각을 오해하고 비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을 또 나의 어머니, 즉 할머니도 훈이 입장에서 할머니죠. 할머니도 괜히 이런 다 모습을 봤을 거 아니야. 그치? 뭐 할머니도 막 자책을 하는 거죠. 훈이가 저렇게 생각했다니 내가 이렇게 늙음하게 오래 살아서 이렇게 천덕꾸리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옆에 날개 한번 보시면 나가 훈이의 취업을 반대한 까닭은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치? 그래서 전쟁이 고아인 훈이를 만들어냈고 그다음 훈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나는 이 전쟁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해외 취업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보여주는 고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 줄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훈이는 결국 또 이제 고모의 뜻대로 해외 취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또, 친구의 남편이 이제 Y건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Y건설의 측량 기사 보조 자리로 이제 훈이를 결국에는 또 취직을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훈이에게 미군 작업복과 워커를 사주면서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으로 이제 발령을 나게 해준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또 영동 고속도로의 도로 건설 현장으로 훈이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목의 두 번째 소재인 워커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메라는 아까 여유로운 삶 이런 거였다면 워커는 훈이가 일하러 가면서 이제 받게 되는 일자리의 도구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훈이의 이런 삶이 여유보다는 이제 노동의 삶, 노동에 찌들린 삶으로 이제 뒷부분에 나타나게 될 건데 워커가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되는 그런 훈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카메라와 워커는 약간 대조적인 그런 소재로 나타나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영동 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훈이를 보냈는데 훈이는 6개월이 지나도 편지 한 통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 당시에 무슨 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뭐 아무도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나는 훈이 걱정이 너무 되어서 훈이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건설 현장으로 갔고 근데 가는 길이 너무너무 이제 험난하더라. 너무 시골이더라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고모는 뭐라고까지 생각하냐면 이 버스가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이 버스 탄 까닭이 이제 건설 현장 그 높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너희 고모가 너를 만나러 오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 정성을 봐서 너를 정규직 시켜주겠다. 뭐 이런 이제 비현실적인 생각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고모의 진심인 거죠. 그만큼 훈이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훈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고모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훈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이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전혀 훈이 같지 않은 젊은이가 나에게 고모라고 하면서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이의 모습을 이제 외양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일단 어때?
살이 또 빠졌어. 그치? 그리고 머리와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즉 하얗게 보일 만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훈이가 정말 뭐 하고 있구나, 고생하고 있구나. 그치? 그래서 훈이의 달라진 외양을 통해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 그런 훈이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고모가 이제 첫 마디로 뭐라 얘기하냐면 일단은 반갑기도 하고 그다음 한 통 연락도 없는 훈이의 모습이 노엽기도 했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뒤죽박죽된 심정으로 결국 내뱉는 첫 마디가 야, 이 망할 녀석 이렇게 잘 있으면 어떻게 연락 한 통을 안 하냐라고 또 훈이를 탓하는 그런 고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이제 게을러 가서 막 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수건에서는 또 너무 이런 역한 쉰내가 나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떤 노동자의 어떤 고통, 피폐한 삶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번 개울가에서 씻고 나니까 그제야 이제 먼지가 다 씻겨 나가서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 그릇처럼 이렇게 광택이 났고 그리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도록 이제 선명하게 희었다. 즉 암갈색의 광택이 났다라는 것은 우리 건설 현장에서 외부에서 많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새까맣게 탔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새까맣게 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빨만이 조금 뽀얗게 강조돼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밑에 내용 계속 한번 보시면 자, 어디로 좀 가자꾸나라고 하니까 이제 주임한테 얘기하고, 근데 이미 시간이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다 했을 줄 알았는데, 혼이는 밤일이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이런 늦은 시간까지도, 즉 퇴근을 못하고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해야 됐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옆에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그 건설 현장 모습이거든.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고, 그다음 주변에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런 데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거 계속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고모가 왔으니 저 오늘만 잠깐 쉬어도 될까요? 이제 허락을 받고 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모가 뭐라 하냐면,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너가 지내고 있는 하숙집에 가서 우리 닭이나 한 마리 좀 잡아달라고 할까라고 하니까 훈이가 지금 뭐라 하고 있냐면 진부는 그나마 조금 번화가인 곳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부까지 나가서 먹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부에 뭐 특별한 게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진부까지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봤을 때 평소에 훈이는 그 완전 서울도 아니고 이 진부까지라도 잘 나갔다 못 나갔다 못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럼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너희가 이제 만약에 기숙사를 막 6달 동안 갇혀서 살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저녁 늦었으니 그냥 기숙사에서 우리 급식이나 먹을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또 속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멀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포항 시내까지라도 한번 가보자. 나 거기라도 아니면 영일대 해수욕장이라도 좀 가보자. 거기라도 나 한번 가보고 싶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훈이의 모습이다라는 거 한번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진부로 나왔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진부의 야경에 별거 아니거든 서울에 비하면. 근데 이 손바닥만한 야경에도 훈이가 굉장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훈이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고모는 이제 얘기하죠. 너 이런 데도 자주 나와보지 못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낮에 보니까 이 진부에 너희 회사 사람들 깔렸던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아니다? 기술직이 아니라 다 관리직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밖에도 빈들댈 수 있는 직종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고모가 또 그까짓 공사판에도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뒤에 생략된 말이 뭐겠어, 얘들아? 그까짓 공사판에도 이렇게 바깥 사회처럼 막 기술직과 이런 게 우대받는다는 거니, 이렇게 차별한다는 거니 너희를 뭐 이런 말들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 옆에 날개를 한번 보시면 생략된 말은 바깥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쪼매난 공사 현장에서도 기술직보다는 이렇게 관리직이 우대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생략되었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훈이가 예정대로 문과를 가서 진짜 이렇게 경영학과를 가서 적성에 맞아서 잘 됐으면 훈이가 이런 관리직으로 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복합적인 심정이 또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훈이 계속 한번 보시면, 네, 그까짓 공사판에도 그래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씹어뱉듯이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훈이도 그런 부정적인 현실에, 즉 공사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현실에 이런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구나라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말없이 불고기집으로 들어갔는데, 훈이가 원래 굉장히 식성이 까다롭고 작게 먹던 아이였거든. 근데 갑자기 지금 어때?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정도로 이제 고된 생활로 인해서 훈이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 달라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훈이가 얼마나 지금 고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하면서 작품을 계속 한번 봐야 되겠다.